그래서 실행을 하면 여기 밑에 결과로 뭐라고 뜰까요? 안 뜬다? 안 뜬다? 왜요? 쉼표가 없어서? 이건 안 뜨는 게 아니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뜰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야 돼요. 방금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뜨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많이 해봐야겠죠. 이걸 만약에 내가 진짜 AC를 출력을 하고 싶었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출력하기로 했었으니까 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라고 뜰까요? 123? 얘는 잘 떠요 그냥. 그러니까 차이가 방금 전에 ABC는 안 됐잖아요. 숫자면 돼요. 이 차이점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5라고 쓰면 당연히 이 아래쪽에 5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 5랑 다른 5예요. 얘는 숫자 5고 얘는 문자 5입니다. 똑같은 걸 써도 쌍따옴표로 감싸면 문자가 돼요. 문자 또는 문장이 돼요. 얘는 숫자 중에서도 정수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 막 엄청난 제한은 없지만 정수는 인티저입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이게 정수형이에요. 정수형. 그래서 보통 int라는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정수를 표현할 때. 얘는 그냥 문장 5라는 거고, 여기까지 뭐 쉬우니까 중학생 때 배우는 거, 미지수 개념이죠. 뭐 x, y 해가지고 방정식 문제 한창 풀 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x는 이제 3이에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5라고 나오겠죠. 왜? x가 3인 거랑 5를 출력하겠다는 거랑 연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얘네 둘의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x 3인 거고 얘는 그냥 5를 출력해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런 팔이죠. 어렵지 않죠 이거? 왜냐면 x 3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가 3이니까 더해서 8이 나왔다. 이게 쉽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숫자가 대입된다? 순서대로 계산한다? 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오라고 했으니까 x가 3인 게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 얘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딱 나온 거고, x는 여기서 문자 x가 아니라 숫자 3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면 오류가 났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하면요, 이건 뭐라고 나와요? 팔이 아니라 그냥 x 플러스 5가 나와요. 왜냐면 쌍따옴표로 감쌌으니까. 쌍따옴표로 감싸면 그냥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x 플러스 5라는 문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되시죠? 쌍따옴표로 감쌌을 때 이 안쪽 내용은 그냥 문장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자체의 연산, 즉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 x 같은 얘네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냥 수학에서의 미지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사실은 약간 달라요. 변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 안에 3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변수 이름이 그냥 제가 마음대로 친 이 단어인 거예요. 이름이 이놈인 변수를 만들었다. 그 안에 3이 들어있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응? 뭐라 하겠죠? 보세요. 여기서 x is not defined라고 그러죠. 근데 실행했더니 뭘 안 하네요. 이상하죠? 이거는 요거 한번 해줘야 돼요. 런타임 다시 시작. 컨트롤 M 좀 이게 이전에 실행한 거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x가 이전에 실행됐을 때 한번 부여가 됐었잖아요.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요거 해줘야 돼요. 컨트롤 M 점. 그럼 여기 다시 시작이 뜨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뭐라 할 거예요. 왜냐면 다시 시작을 했으므로 x라는 놈은 만들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x 더하기 5를 하려고 했는데 x는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니까요. 자, 다시 돌아가자. 요 한 줄을 좀 자세히 파야 돼요. 이거 그냥 x는 3 이러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져요. 많이 힘들어져요. 이게 좀 수학이랑 달라요. x는 3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수학에서의 같다가 아니에요. 수학에서의 같다는 이렇게 씁니다. 는 2개, 이퀄 마크 2개로 써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퀄 마크 하나짜리죠. 얘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얘를 여기에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하다가 넣겠다는 의미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딘가에 뭔가를 넣다라고 했을 때 대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3이라는 데이터를 x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데이터, 즉 값을 넣겠다. 이렇게 풀로 읽어야 돼요. 얘랑 똑같은 표현이 공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연상을 해보자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박스예요. 그냥 택배 박스예요. 근데 얘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 박스 이름이 x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까보면 이 안에 3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 저장소 이름을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변수의 이름을 x라고 그냥 지은 거예요. 제가. 이거 y라고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아무 단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연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랑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x라고 해버리면 x 플러스 5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또는 에러가 나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3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8이 나온 거죠. 보세요. 제가 이러고 실행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y랑 이 연산을 출력하는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맞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진짜로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쓴 거겠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알 수 있었던 거는 만들고 안 써도 뭐라 안 한다. 변수를 만들고서 활용을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쉽죠? 13 나오겠죠? 그죠? 3 더하기 10이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코드에서 x라는 말은 총 2번 나오고요. y라는 말도 총 2번 나와요.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 차이점, 어떨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하고요. 어떨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눈으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어떨 때 변수로 작용을 해요, 얘는? 몇 번째 줄에서? 첫 번째랑? 6번째.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변수로서 동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값으로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때랑 차이점은 뭘까요? 그냥 모양상 차이? 변수와 값. 네, 변수와 값인데 이걸 구별하기 위한 차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하는 거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거예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 변수,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을 때는 값,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그 왼쪽에 있지 않다가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x를 출력하고 싶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냥 x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 처음 했던 거. 이거 뭐 나왔어요? ABC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왔었어요? 에러 나왔었죠. 그럼 이렇게 하면요. x랑 15? 아까 왜 차이점 중에서 이런 거 썼잖아요. 숫자는 그냥 출력됐었다.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15를 보여주겠네요. 왜냐면 얘랑 지금 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ABC는 정의된 적이 없는 변수인 거고, 맞죠? X는 한번 만들어져 있는 변수니까. 얘는 심지어 는 왼쪽이 없으므로 값 취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5.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줄이랑 이 5번째 줄은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x가 나오겠구나, 얘가 뭐 15가 나오겠구나,
얘도 에러 안 나고 그냥 15 나오겠구나. 이게 좀 눈에 보여야 돼요. 미리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장이고 어떨 때는 값이고 뭐 어떨 때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고 뭐 어떨 땐 그냥 숫자 데이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구별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봐도 여기서 지금 x라는 말이 3번 나왔잖아요. 맞죠? 변수로 동작하는 건 어디예요? 첫 번째 줄. 왜냐면 얘만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요. 얘는요? 얘는 그냥 문장이죠. 단순히 문장이죠. 왜냐면 쌍따옴표로 감쌌으니까요. 얘는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값이에요. 값. 그 해당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제가 계속 변수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상자, 공간.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변수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30페이지 나중에 보세요. 30페이지. 그러면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 해봅시다. x는 15 x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x 콜론 2라고 나오겠죠. 얘가 15인 거랑 이걸 출력하겠다라는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x의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방금 전에 15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알아서 x는 15 내가 만약에 얘를 뭐 7로 바꿨다 그럼 여기 막 알아서 x는 7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그럼 얘가 고정이면 안 되겠죠? x 콜론 2라고 해버리면 고정값만 나올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한번 그냥 예상을 해봅시다. 뭐라고 나올까요? 콜론이 뭐예요? 콜론 이거예요. 콜론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죠. 문장이니까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그냥 문장이니까 쌍따옴표 안쪽이니까 얘는 그냥 출력이 될 거고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지금? 5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x 콜론 더하기 5를 하겠다는 거네요. 얘는 파이썬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이거 좀 자주 볼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해보면 인트는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인트 뭐라 그랬어요? 정수형이라 그랬죠. 인티저의 줄임말이 인트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인트예요? 아니잖아요. 얘는 문장이죠. 숫자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지금 숫자는 이 녀석이죠. 왜 제가 이 줄에서 뭐라 하냐면 얘가 알려주니까 세 번째 줄에서 문제 있다고. 세 번째 줄에서 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알려주잖아요. 지금 라인 3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말하는 걸 보니까 str2랑 str2랑만 연산이 가능해. int는 안 돼.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말하는 str은 뭐냐면은 스트링이에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까 인티저가 숫자였듯이 숫자 중에서도 정수형이었듯이 얘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 근데 딱 봐도 문장처럼 생긴 애가 있잖아요, 여기. 쌍따옴표로 감쌌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장이랑 숫자랑 연산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냥 결론이에요. 문장이랑 숫자랑 연산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엑스콜론 중괄호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하지 않았나?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여기서는 안 했구나.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입니다. 괄호의 종류예요, 그냥. 근데 쓰임새가 전부 다 달라요. 차이, 모양으로만 아셔도 돼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 중에서 얘는 중괄호죠. 보세요. 이러고 실행을 하면 그냥 엑스콜론 중괄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괄호 열고 닫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뒤에 온점 하나 찍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엑스콜론 중괄호가 아니라 엑스콜론 5가 나오죠. 그죠? 이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얘 그냥 문장이죠. 근데 뒤에 점 포맷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미완성인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 구멍은 요 중괄호가 선택해요. 그러면 모양 보이시죠? 그냥 이 5를 빈 공간이 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뒤쪽은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이에요. 치환. 쉽게 말하면 치환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채워줄 게 없다? 방금은 5로 채웠잖아요. 채워줄 게 없다면 뭐라 합니다. 얘는 왜 구멍 뚫어놓고 아무것도 안 넣냐 이러면서 뭐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7 이런 거 넣으면은 엑스콜론 7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빈칸 채우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x의 값을 3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엑스콜론 7 나오겠죠. 연관이 없으니까요, 둘이. 근데 제가 이 7을 x로 바꾸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여기서는 는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x 안에 들어있는 값은 3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 이 값이 바뀌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맞죠? 이렇게요. 얘가 뭐 다른 숫자로 이렇게 뭐 바뀌었다. 그럼 알아서 알아먹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바뀐 거니까요. x라는 변수는 이름이 동일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죠? 얘가 뭐 다시 15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네, 엑스콜론 15 잘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0, B는 5, 힌트 A, 힌트 B 뭐라고 나올까요? 15? 오? 15? 그냥 단순히 15 이게 아니라 두 줄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프린트 이거 한번 하면은 줄바꿈이 자동이니까요.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A라고 써도 출력이 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10을 출력하는 게 될 거고 얘도 10을 출력하는 게 될 거고 맞죠? 그래서 10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프린트 C는 10 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 하겠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인데 C는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게 실행될 당시에는 C가 없잖아요. C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시점상. 시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죠? 어제 했던 거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였죠. 그래서 만들고 사용하자. 그래서 이런 변수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또는 변수 값 초기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만들고 쓰자.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두 줄을 그냥 풀로 해석을 해보자면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진짜로. 얘는 B에다가 뭐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럼 얘를 A로 고쳐야겠죠. 그러면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55. 지금 상황이 어때요? 똑같은 변수에다가 값을 두 번 넣었죠. 55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출력될 당시는 지금 이 두 줄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A라는 박스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 줄에서 뭐 했어요? 똑같은 박스에다가 5를 넣었단 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데다 넣은 거니까. 근데 되게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5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변수는 값을 오직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행동 영상을 보면은 최초에 10을 넣었잖아요. 그 다음 줄에 5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비활성화되고 5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출력을 해보면 5밖에 안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0하고 5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시점상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때 출력할 당시 A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10만 들어있는 거고, 출력하고 나서 5를 새롭게 넣었으니까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 5인 상태에서 또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값을 5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면서 줄마다 실행되는 시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이 코드들이 실행되는 시간 안에 그 해당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프린트 아니다. A는 10, B는 20이라고 했을 때 프린트 A 포맷 A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뭐라고 나올까요? A 콜론 20 나오겠죠. 얘는 그냥 단순히 문장이잖아. 대신에 이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B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20 들어있으니까 A 콜론 20이 결론이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요 20이라는 값은 어디로 들어가요? 왜 뭐라 해요? 얘? 그냥 유추를 좀 해봅시다. 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빈칸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넣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 A, B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대요. 그럼 20, 10 나오네요. 방금 전에 A, B 했을 때는 10, 20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순서 이대로 들어가는구나. 순서에 맞게. 이해되시죠? 이거 알아보려면 그냥 한 번씩 바꿔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순서대로가 맞네 하는 거고. 자,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은 A는 10 이렇게 하면은 B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변수 문제를 열어드릴 건데 아마 이런 뉘앙스로 돼 있을 거예요. 진짜 끝.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나오게 하길 원해요. A는 20, B는 10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아까처럼 B, A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긴 손대면 안 돼요. 이 안쪽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문제 시작과 끝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 손대면은 시작 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범위에서. 문제를 직접 좀 가져와 보자면 이렇게 하자. 문제 가져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쇼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맨 위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조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념은 방금 전까지 했던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돼요. 문제 시작 있고 문제 끝 있는데 여기 구현 시작 구현 끝이죠. 얘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 안쪽만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출력은 딱 두 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프린트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프린트가 나게 되면은 이 줄수가 늘어날 거니까 프린트는 딱 두 줄만. 대신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두 개 열려 있을 건데 이 두 개가 연계 문제라서 한 번에 풀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이 좀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 만들어 놓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구현 시작과 구현 끝만 손대서